네,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9시 13분의 퀘스트입니다. 네, 대동사인님 반가. 제가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심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한가 하면 어저께 새벽에 이제 이 협상도 제가 다 지켜봤었거든요. 그런데 뭐 협상을 잘했다 뭐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웬만하면 자제하려고 했다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어차피 제 방송을 보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좀 비판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이 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백악관에 이 오피스의 이름이 이제 오벌 오피스죠. 오벌이라는 건 이제 OVAL인데 기본 뜻은 이제 타원형 달걀 모양이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합니다. 백악관에서 이제 서간 웨스트 윙 쪽이죠. 봤을 때 전면에서 왼쪽. 자, 제 소개는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겠고. 오늘 신규 가입자 2분 늘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도 되겠고 27분 신규 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17개 종목 지금 추천 중이고요. 국내 주식 14개, 미국 주식 이제 3개 관심 갖고 투자해 보시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추천한 거를 조금 기반으로 하셔가지고 미국 주식을 처음 이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 지금 보시는 방송이죠. 돌직구님 반가. 자, 전방에 힘찬 좋아요 발사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그래도 군대에 있을 때 가장 그래도 좀 좋았던 순간이 언제냐면 이렇게 아침에 조회 같은 거 나가지고 뒤로 돌아 이렇게 한 다음에 전방에 힘찬 함성 발사할 때가 좀 좋았어요. 뭔가 이렇게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나가지고. 자, 그리고 퀘스트 세계 견문록 919명 이제 곧 있으면 1000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많이 소개해 주시고 재밌는 외국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국내 영상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제가 겨울에 운전한 영상 같은 게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좀 시원한 느낌을 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지금 4번째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음성이죠. 올려놨고 요거 3개고 요번에 4개 이제 탁월함에 대하여 어저께 비가 오는 가운데 이제 또 뭔가 생각이 떠올라서 탁월함에 대하여라는 팟캐스트를 하나 올려놨으니까 좀 젊은 분들이 좀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올려놨습니다. 요건 이제 그 제롬 파월이 연설한 거 제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읽어드린 내용이고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라이브 후반부에 궁금한 내용 종목 문의주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화면이고 여러분들과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존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채팅밖에 없기 때문에 채팅에다가 라이브로 이렇게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하면은 제가 좀 더 흥이 나서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한미 실무 협상에 대한 시장 반응은으로 정했고요. 제가 오늘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견지할 수 있는데 키웨스트는 저렇게 또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정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자,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한미 협상 평가, 외교 참사, 경제 악몽. 가장 심플하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요번 이제 제가 회담 내용도 보고 그랬는데
겉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분위기도 조금 화기애애하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제가 그 21년 동안 그 전 직장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협상 업무도 많이 했거든요. 다른 기업들하고 밀고 당기고 이런 걸 엄청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름 협상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이 상황을 협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 표현할 수가 있나? 그냥 대통령이 같이 동행했을 뿐이지 이건 뭐 이렇게 통상 사절단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예전에 중국을 위시한 이제 조공 외교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조공 외교라는 게 뭐예요? 조공 안 받치면 이제 쳐들어가서 이제 조사 버리는 거지. 그 대신에 이제 조공 외교라는 거는 그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에 뭐 이렇게 갖다 바치고 그러면 또 큰 나라에서 그냥 먹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또 비단을 하사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공 외교라는 거는 약간 트레이드의 개념도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중국이 있고 이제 그 외곽에 이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이제 신기한 것들 그 나라에서 나는 특산물을 갖다 바치면은 중국에서는 또 어느 정도 또 내려줘요. 이제 그런 게 있지. 그래서 뭐 조공 외교라는 게 꼭 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만은 없는데 전쟁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올랐어요. 어저께 보면서 좀 불쾌했어요, 많이. 특히 그 트위터 그 내용 있죠. 그 제가 트위터 내용을 좀 갖고 오겠습니다. 나 그거 원래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열받네 갑자기. 이게 그 제가 영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영어로 공부도 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거 기준으로 제 해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는 엄청 모욕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기 싫은데. 돌직구님, 조공 외교 맞아요. 최악으로 협상한 그대로 변함없단 그 말을 트럼프가 한 거죠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를 보통 What's going on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대문자로 이렇게 썼죠. 보통 저걸 what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s에서 What's going on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What is going on이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대문자로 What is going on in South Korea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제 해석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건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지금 한국이 개판이네. 지금 뭐 하는 것이야, 시방? 한국이 완전 개판이요.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겨? 지금 저 내용에 뭐 어떤 진위 그런 걸 지금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실무 협상 회담이긴 하지만 정상회담의 성격도 갖고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솔직히 저 이거 제가 고백하는 건데 저 퍼지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봤어요. 왜? 이 퍼지라는 단어는 그 뭐 완전히 조사버린다 이런 뜻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할 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나름 그래도 조금은 일가견이 있는데 퍼지란 단어를 솔직히 전 처음 봤어요 이번에. 평소에 쓸 일이 전혀 없는 단어. 이 단어는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조사버리겠다, 레볼루션 뭐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이제 한국말로 갖고 올게요. 이거 좀 찾아야 된다 이거. 잠깐만 기다리세요. 카톡에다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열이 확 받네 이거.
찾았습니다. 다시 또 이 스팀이 슬슬 올라올락하네 지금. 한국말로 하면 이거잖아요. 뭐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사업하고 지낼 수 없다. 나는 오늘 이 백악관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는데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잘 보시면은 경고 비슷하게 했어. 근데 이 문제 이 문맥을 잘 해석해 봐야 돼요.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의 뜻은 뭐야? 이것 때문에 지금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급파가 돼가지고 이거를 그 미국 비서실장 그 아줌마 이름 뭐야? 그 수지 왈슨지. 갑자기 여기가 맞네 이거. 수지 왈스 맞네. 수지 와일스. 이 아줌마랑 만나서 좀 풀고 이래서 한 거는 맞는데 너무 굴욕적인 거야 이게. 왜냐하면 저 같으면은 명색이 대통령이 간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러면 한번 뒤집고 왔어야지. 이런 말을 듣고 우리는 회담 못하겠다, 철수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미국에서도 그냥 돌아가 이렇게는 못한다고요. 한번 질렀어야지. 그럼 그쪽에서 왜 뭐가 불편한데 안 해요? 그러면 회담 안 해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일국의 대통령인데 지금 미국에 처음 왔는데 이따위 얘기를 하시는데 회담할 수 있습니까 이거? 오히려 미리 조율을 끝내고 회담할 때 이거에 대해서 뭐 유감의 표시를 좀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야지. 뭐 젤렌스키처럼 안 당해서 뭐 다행이다는 걸 뭐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어? 되게 열받네 진짜. 그게 무슨 대통령이야? 우리가 그러라고 대통령 뽑아놨어? 죄송합니다. 지금 열받은 갑자기 반발이 나오는데. 자, 제가 이거 과거 긁어가지고 뭐라고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좀 일관성은 있으셔야지. 이게 예전에 올린 글이더라고. 성남시정 할 때랑 얼굴이 비슷한 것인 것 같은데. 미군 철수 각오하고 자주 국방으로 대비해야 전자권 조기 환수하고 선택적 모병제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끌려다니며 미국의 복노릇을 할 건가요? 라고 썼잖아요. 외교 관계는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여야 합니다. 한미 관계는 발전시키되 종속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철수를 각오하고 대비해야 된다. 앵커가 질문했어요. 지금 미군 철수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데요.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데 미군이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철수한 예도 한 3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붙박이 군대가 아닙니다. 소위 신속 기동군이라고 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어디든지 필요하면 떠날 거예요. 잠시 주둔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잠시가 지금 70년이 넘었구만. 뭔 소리 하십니까 이거. 이것도 있었더라고.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 이 잠수함이 그때 이스라엘인가 그거 얘기한 거잖아. 미국의 첩보가 관련되고 어때서. 이런 이재명 대통령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완전히 순한 양이 되셔가지고.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협상을 하면서 이런 협상은 듣도 보도 한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심지어 정상회담에서 그럼 당신은 뭐 했어? 강훈식. 당신 건대 학생회장 출신 아니야? 옛날에 반미 구호 외치고 많이 했잖아. 그럼 거기 가서 한 소리 못 해? 참 진짜. 제가 불만인 거는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중국에 쎄쎄 할 수 있어. 그래 미국에 좋아요. 제가 좀 화를 냈지만 국익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으니까 한신의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가랑이 사회라도 기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으니까 좋아요.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럼 최소한 일관성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는 쎄쎄 좋아요.
미국에는 땡큐 뭐 아니면 좀 더 쓰면 뭐 I really appreciate it 이렇게 좋아. 미국의 땡큐 좋아요. 근데 왜 한국 기업은 그렇게 조지면서 지금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막 데리고 가고 막 그러냐고요. 여기 미국 가기 전에 한 일이 뭐예요? 노란 봉투법 통과시키고 상법 통과시키고 내가 방송법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건 정치적인 거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안 됐는데 뭐 협상 결과가 뭐 나오는 게 없고 그냥 뭐 볼펜 트럼프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나 이거 써도 되냐 그래서 줬어요. 그런 거 좋다 이거야. 그런 것만 뉴스에 잔뜩 나오고 있고 뭐 하자는 거예요. 협상이라는 거는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저도 전 직장에서 협상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막 상대방 쪽에 막 전화해갖고 열받게 전화도 하고 그딴 식으로 하면 우리 물건 뭐 끊어버릴 거고 뭐 협박도 하고 이래가면서 하는 게 협상이지. 간절함이 없다. 간절함이. 그리고 또 하나 없는 게 뭐냐면 협상을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저기 협상 많이 안 해봤네 저 사람들. 협상을 안 해본 티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으쌰으쌰 이런 거 많이 했겠지. 하여튼 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 저도 알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미국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면 한번 들이받아야지 어느 정도는. 그 들이받고 만약에 회의 안 하고 돌아오면 국민들이 뭐 쌍욕만 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할 말은 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어느 정도. 판서 타임 일단 넘어가고. 판서하고 싶지도 않아. 열받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속상해. 우리가 뽑아는 그래도 싫든 좋든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가가지고 말이야. 대북 문제 이런 것도 뭐 아이고 참 그것도 말 만들었다고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아니 평소에 그렇게 자주국방을 외치시던 분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북한하고 우리나라 문제인데 트럼프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거기에 맞춰서 페이스 맞춰서 가겠습니다. 아휴 진짜 기도 안 찹니다 진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퍼줄 거면 외교적으로 할 소리는 하든가. 뭐 외교적으로도 퍼줄 거 다 퍼주고 다 알아서 하라 그러고 경제적으로도 퍼줄 거 다 퍼주고 그거 뭐 해야 하는 거야 그게. 자 우리는 살필 거 살피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의 반응 주제 어떻게 됐냐. 시장의 반응이 냉담하잖아요. 지금 빠졌어요. 엄청 빠졌어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를 비롯해서 어저께 참 MBC에서 있었던 일도 내가 얘기하자면 참 기도 안 차는데 그 트위터 내용에 대해서 한국 기자가 남자분이 질문하고 영어로 질문하고 한국말로도 질문하고 그리고 사실 요번에 제가 보니까 질문하는 사람을 미리 기자들을 짜놔서 우호적인 질문만 했어. 그건 잘했다고 봐요. 뭐 언론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할 수 있지. 좋아요. 근데 MBC에서 이렇게 동시 통역으로 자막을 내보내는데 아까 그 트루스 소셜 관련 내용 내보낼 때는 그 자막 번역 처리를 한 몇 분 동안 안 내보내는 거야. 저는 그런 걸 비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왜곡을 하는 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면 되지. 차라리 그걸 왜 또 몇 분 동안 그 번역하는 그 새벽에 본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모르실 텐데 그런 부분은 MBC에 참 아쉬웠다. 지금 코스피 2.0 제일 떨어지고 있고 25년 누적 성적 보면은 뭐 6.4, 11%, 나스닥, 코스닥 32.5, 코스닥 18.2. 자, 오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고요. 뭐 트럼프가 원래
공동 성명 같은 거 발표를 잘 안 하는 거는 알고 우리가 좀 입으로 좀 얘기해 놓고 나머지는 이제 디테일하게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고 다 좋다 이거야. 안다 이 말이에요. 시장은 지금 오늘 하루만 놓고 이걸 해석하기는 조금 데이터는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만 놓고 굳이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개인들은 아니 뭐 협상하고 뭐 크게 틀어진 건 없고 그런 거 같으니까 뭐 좀 들어가지 했는데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어요. 6,800억 원을 팔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안 좋게 봤던 게 그 아까 이제 그 오벌 오피스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차가 약간 라운드식으로 돌아서 딱 호텔 입구처럼 들어가는데 같이 원래 30분을 노출하려고 하다가 1시간 좀 넘게 노출한 것 같아 제 기억으로. 꽤 오래 했어. 질의응답이 많아지면서. 근데 비공개 실무회담을 한 이후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몇 발자국만 나가서 안녕히 가세요 인사는 하고 손은 흔들어 줄 수 있잖아. 그럼 트럼프가 못 나오면 그 밑에 그 장관들 있잖아요. 그 장관들 한두 명 나와갖고 손도 흔들어주고 할 수 있잖아. 그게 없었다는 게 엄청 찝찝하더라고. 오늘 그걸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 전 어저께 라이브로 봤으니까 알죠. 제가 어저께 그것 때문에 3시간 가까이 지켜봤고 심지어 제가 뭘 봤냐면은 이게 너무 길어지는 거야. 왜 길어지나 봤더니 트럼프가 이거 우리랑 이제 회담하기 전에 오전에 뭐 이렇게 워싱턴 DC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법안 서명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 그걸 엄청 오래 한 거야. 그거부터 제가 1시간을 봤어요. 1시간을. 그러고 봤는데 웬걸 환영은 좀 해주는 듯 하더니 그것도 트위터 내용도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대답하고 나서 아이 근데 그런 거를 미리 우리한테 사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트루스 소셜 같은데 이렇게 딱 하면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유감 표명 정도는 좀 해줘야지. 그냥 변명하듯이 뭐 그게 뭐 오해 갖고 이러니까 물론 트럼프는 미스 언더스탠딩이라고 하고 넘어갔지만 트럼프가 그 내용을 모르고 거기서 내가 진짜 오해했대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거는 미국 사람 특유의 그냥 립서비스 같은 거야. 이 미국 놈들은 우리랑 많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제가. 걔네 하는 말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일본 애들보다 더 심하다고 미국 애들이. 그건 실제 경험해보신 분들은 제 말의 뜻을 아마 좀 아실 것 같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그대로 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요. 기관도 조금 팔았어요.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 방산주 이런 것도 많이 빠졌을 거야 아마. 왜? 어차피 뭐 어느 정도 이제 한다고 그런 거 다 이미 노출돼 있던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그 마스가 얘기한 거 말고 별로 얘기한 게 없어요. 아쉽다 그런 부분이.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제가 직접 밑에 글을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떤 분 블로그에서 이렇게 사진을 좀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퍼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분이 지금 누군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양해를 구하고 이 타짜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이거죠.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걱정되는 부분 하나 더.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하는 거를 그렇게 조금 굴욕적이라 그럴까 그렇게 협상하는 걸 다 봤어. 다른 나라들하고 협상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비공개 회담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거든.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 그저 젤렌스키처럼 박대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오늘 그 얘기도 하셨거든요. 자기는 트럼프 협상에 대한 책을 읽어서 젤렌스키처럼 그렇게 일이 터지지 않았다.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진짜
트럼프 그거 협상의 기술 책 읽었다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 쪽팔린 거 아닙니까? 그냥 비 다 맞춰주다 온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협상입니까? 통상 그냥 사절단, 인사하러 간 사절단으로 간 거지. 제가 받는 열 받는 거를 여러분들도 조금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그래서 코스피가 거래량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12.4조 원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뭐 볼 필요 없고, 업비트가 조금 줄어들어서 이제 4.6조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속이 상해 진짜. 속상해. 뭘 판서 타임이야. 할 것도 없어. 내가 라이브를 이제 최근에 다시 시작한 건 6월 9일 이후로 라이브를 다시 시작했는데, 오늘처럼 속상한 상태에서 내가 라이브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좋게 봐드리려고 해도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생각할수록 하면 할수록. 근데 아휴, 아니 그 메뉴판 사인 받아온 거는 그 사진이 이제 그때 왜 트럼프가 그 저기 총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살아난 거, 그거를 받아오면 그걸 좋아하니까 이거 한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좋은데, 아니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그렇게 반미 외치고 이러던 분들이 트럼프 앞에 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거예요.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물론 대통령이 되니까 좀 다른 건 있지만 그래도 가서 할 소리는 좀 하고. 아니 어떻게 그 국민의힘 쪽, 그러니까 우파 쪽 대통령이 갔을 때보다 더 이렇게 굽신 따봉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게 충격인 거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호텔에서도 잠을 자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도 저는 기분이 나쁜데,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고 좋아하고를 떠나서 저는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그렇게 대접을 한 게 너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좀 안 좋게 될까봐 찍소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아니 그 소신이 없어? 자기 소신대로 말을 못해? 뭐 트럼프 앞에서는 완전히 순한 양이 돼가지고, 진짜. 에이씨. 뒤에 거 뭐고 설명하고 싶은 기분도 안 들어. 근데 그 기업체 요번에 보니까 그거나 말씀드리고 좀 끝내야 되겠다. 기분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제가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 엔비디아가 그 HBM을 공급받을 때 분명히 제가 다변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변화. 근데 이게 참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있잖아요. 호의가 지속되면은 권리인 줄 안다고. 제가 이걸 조금 재미있게 이제 둘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제가 뭘 내다봤냐면 SK 하이닉스가 딱 그 짝이다. 물론 SK 하이닉스도 잘하고 좋은데, 이 반도체의 히스토리를 보면 SK 하이닉스는 약간 서자 같은 느낌이었거든. 아니 내가 왜 넘버 2야 이랬다가 지금 이제 넘버 1 비슷하게 올라온 건데, 하이닉스는 영원한 넘버 2 같은 느낌이었는데 시대를 잘 타면서 하이닉스가 잘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이닉스는 사실 운이 좋았던 것도 꽤 커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공급도 하고 좋았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게 하이닉스 많이 컸네.
계속 물건을 주고 하면 좀 받고 그럼 가격을 좀 싸게 주게 되는데 이 새끼들이 가격을 더 올린다고 뭐 하는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게 한 군데만 받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기업은. 안 그래도 다변화하려고 했고 삼성에는 옛날에 서운한 게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으로 가는 분위기로 되다 보니까 어차피 미국에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TSMC하고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 동반자잖아. 이렇게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HBM을 엔비디아에다가 이제 물건을 많이 공급하게 될 거고.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 테일러 씨하고 그다음에 텍사스 오스틴하고 둘 다 텍사스 주지. 텍사스 하면 또 우리가 또 추진수 생각나는데 여기에 이제 팹이라 그러거든요. 그 공장을 팹이 2개가 있다고. 이 여기가 거리가 그때 28km인가 하여튼 30km가 좀 안 됐던 것 같죠. 뭐 서울 수원 거리 정도 30분 거리였는데 미국은 30km면 30km밖에 안 아니, 말을 반대로 했다. 미국은 30km면 30분밖에 안 걸려요. 우리나라 한 반절밖에 안 걸려요. 차가 안 막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공장 팹이 이제 2개가 가동이 되고 뭐 쉽게 해서 삼성전자는 이제 테슬라하고도 앞으로 좋고 엔비디아하고도 좋고 그다음에 삼성하고 아마 인텔하고도 또 손을 잡고 뭘 할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로 잘 풀릴 거예요. 그리고 어제 무슨 장면이 있었냐 또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조금 재밌게 썰 좀 풀어드려야지. 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이 알파카 놈 같으니라고. 잠시만요. 뉴스 내가 원하는 사진이 왜 안 나오는 거야? 아 그렇지 이거지. 자 여러분들 이제 기분 또 좋아지실 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다들 하면 어떻게 돼? 뭐야 나는 이런 거 누른 적이 없는데 남이 보면 오해하겠네. 와 진짜 억울하다. 나는 이런 여자들 옷을 누른 적이 없는데 왜 여자들 옷이 잔뜩 떠. 고기 같은 거 뜨는 건 이해를 하겠어. 고기 주문한 적이 있으니까. 상당히 이거 오해의 소지를 만드네. 아 참 누가 보면 변태인 줄 알겠네. 무슨 뭐 스타킹 좋아하고 이런 변태들 있잖아요. 난 그런 변태가 아닙니다. 자 젠슨왕 이재용과 뜨거운 포옹. 자 우리 젠슨왕 이거지. 어저께 보자마자 이 윌라드 호텔이 그 이재명 대통령님 네 근데 이게 좀 광고가 조금 연관 검색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근데 진짜 억울하오. 나는 정말 억울하오. 제 전 직장 다닐 때 그 패티시라 그래서 그 스타킹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 있긴 있었는데 저는 진짜 억울하오. 난 스타킹 냄새 나서 안 좋아하오. 여러분들 좀 웃으시라고 제가 이 포옹을 하는데 느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의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인티머시 친밀도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번 이상 만난 사람의 친밀도의 느낌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윌라드 호텔이 어딘지 잠깐 볼까요? 뭐 별건 아닌데 윌라드 호텔이 사실은 뭐 워싱턴은 사실 호텔 값이 조금 싼 편이에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가봤으니까 알겠죠. 어저께 봤을 때보다 가격이 올랐네. 어저께 50만 원이었는데 일반 룸이 이제 그랬다는 거고 이게 어디냐면은 워싱턴 구경 잠깐 하고 마무리 지으십시다. 지금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이렇게 보니까 되게 헷갈린다. 잠깐 이렇게 하고 잠깐 어디 갔어? 여기다 여기. 자 이렇게 볼게요. 아까 이걸로 보면은 헷갈려. 자 이걸로 이제 같이 워싱턴 여행을 한번 떠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딱 해야지. 짜잔. 자, 오늘 그 미팅이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오벌 오피스. 오벌 오피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면에서 보는 건 이쪽인데요. 이쪽에선 좀 멀리 보이고요. 여기 본관이잖아요. 그럼 요 이렇게 걸을 수가 있어요. 뒤로. 그래서 차가 아마 제가 알기로 요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여튼 해가지고 요쪽 옆으로 들어오나 하여튼 입구가 따로 있더라고. 여기로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지고 여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 흔들고 트럼프가 왔냐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재워주지 않았다는 데가 약간 요쪽인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좀 이쁘던데 하여튼 여기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바퀴 걸어서 또 돌아봤죠. 돌아봤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올드 에빗 그릴이라고, 여기가 오바마 대통령이 즐겨 갔던 데래. 그래서 저도 가서 여기서 밥을 한번 먹었어요. 생각보다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 옆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재무부가 바로 붙어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 재무부가 백악관에 바로 붙어 있네. 그래서 확실히 미국은 돈이 중요한 나라니까 이 재무부가 바로 있고요. 그 다음에 호텔이 여기입니다. 바로 코옆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 백악관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이쪽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옆길로 안 들어가지. 이쪽이나 하여튼 좀 공식적인 문이 있어야 돼. 그쪽으로 들어갔을 거야. 여기 막 경찰차들이 삼엄하게 막 있거든요. 하여튼 저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차가 들어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여기 워싱턴 웰라드 호텔, 여기 지금 보면은 익스피디아 들어가서 제가 룸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백악관에서 주무시진 못했지만은 우리 대통령이 여기 이제 방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일 비싼 룸이 어디냐면은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주무시는 데인데 그래도 다행히 요게 제일 큰 방이었나 그럴 거예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꽤 좋아요. 여기는 이제 250, 평소에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1박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평소에 자는 방은 한 50만 원 정도. 근데 워싱턴이 평상시에 이제 어지간한 호텔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니까 여기는 2배 정도 비싸고 5성급 호텔은 맞아요. 방에 이제 아마 여기서 주무셨을 것 같아요. 봅시다. 이렇게 집무를 볼 수 있게끔 좀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비서실장하고 장관들이 여기 앉았고 회의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침대는 이렇게 2개가 있고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미국 딱 호텔 스타일이죠. 이렇게 잘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 워싱턴 갈 일이 굳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면 그래도 기념적인 데니까 저는 이제 저기까지는 필요 없고 요 하나 볼까? 프리미엄 룸 요거 한번 볼까요? 요 방에서 한번 기념비적으로 한번 자보고 오는 걸로. 여기서 라이브 방송 한번 켜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세요. 자, 이렇게 포옹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하여튼 삼성전자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지금 이제 폴더블 폰, 제가 삼성 폰을 쓰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은 요번에 나온 폰이 되게 잘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요번에 나온 갤럭시 폰 그 얇고 되게 좋다고 하던데요. 그죠? 저는 이제 참고로 아이폰 3부터 이게 옴니아 시절 2011년인가 2010년부터 저는 지금까지는 뭐 아이바니까 아이바
제가 또 스티브 잡스도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또 애플하고 이게 맞아요. 이게 갤럭시 이게 안 맞아 불어.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기분이 안 좋게 시작했는데 또 우리의 호프 또 삼성전자 얘기하니까 삼성전자는 저하고 인연이 많이 깊은데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88년도에 서울에서 수원을 내려가서 살았는데, 삼성전자 이제 메탄동이라는 그쪽에 살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미 삼성전자 관련된 분들을 많이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삼성전자 다니시고,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다 몇 시 출근이지? 7시 출근인가를 한 적이 있어.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인가? 뭐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원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러시아어가 땡겨진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가고 이래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안 맥히거든요. 뭐 7시 30분 이렇게 집에서 출발하면 안 맥히는데 이쪽 삼성전자 있는 가까운 동네는 7시 출근이면 이 사람들이 몇 시에 가요? 6시 한 반에는 차 타고 이동하고 이러잖아. 근데 제가 이동하는 시간이 6시 50분인가 그랬나 보다. 이게 7시 출근하니까 없던 러시아어가 7시 전에 생기는 거예요.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그런저러하게 제가 삼성하고 인연이 또 있었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삼성에 또 취직을 하기도 했고, 선배님들이 뭐 이러다가 제가 또 이제 삼성전자는 시험을 응시했지만 떨어진 경력이 있고, MBA 가서 이제 성대 MBA 가서 공부할 때 거기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이 와서 제가 그때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이 진짜 똘똘하더라고요. 제가 배울 것도 많고. 근데 다행히 저는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아모레 로고 색깔이 약간 네이비인데 삼성전자도 파란색이잖아.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래서 삼성전자 애들이 한 6, 7명 있으면 거기에 저를 끼워줬어. 그러니까 다 삼성 애들이고 저만 삼성 애들하고 같이 섞여서 1년 반을 다닌 거예요. 근데 그때 삼성 애들이 얘기한 얘기가 있어. 우스갯소리로. 야, 원래 이제 삼성전자 우리가 조금은 또 까다로운 면도 있고 살짝 좀 배타적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쉽지 않은데 네가 우리 무리 속에서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가 조금 특이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좀 신기하다고 얘기했어. 저도 그때 그 친구들하고 추억이 너무 좋고 재미도 있었고 많이 배웠고, 삼성전자에서만 온 게 아니니까요. 뭐 삼성화재도 있고 뭐 삼성생명도 있고 삼성전기, 삼성 뭐 SDI 뭐 어쩌고 삼성 계열사별로 다 왔으니까, 많이 왔으니까 나이대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많이 배웠고, 그래서 제가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많이 배웠죠. 그래서 좀 보이는 거예요. 약간 삼성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어떻게 대응하겠구나. 왜?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삼성의 어떤 기업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배웠으니까. 그다음 맨파워도 제가 잘 알고. 그러니까 뭐 현대도 있고 이제 다른 기업들하고 제가 오늘 다 비교해 드릴 수는 없지만 삼성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맨파워를 놓고 보면. 조금 보수적이고 이런 면이 좀 있긴 한데 좀 돌다리도 좀 두들겨 건너고, 근데 또 그런 게 또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반도체에 있어서는 엄청난 장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요거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자, 반도체하고 조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조선 공통점, 이게 되게 막 테크 중심일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공통점은, 제가 이 얘기하면 삼성 다니는 친구들이 좀 웃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왜 노가다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율이 뭐 98%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30% 나오는 거면 70% 버리고 30% 수율을 이제 일드라 그러거든요. 일드 레이트라고 해야 되겠지.
일드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 수율이라고 그래. 수율이 뭐예요? 수율. 얻어지는 확률. 그래서 이 수율 하는 거 이게. 이 수율을 높여야지 이게 낮을수록 마진이 안 남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왜 반도체하고 조선을 잘하냐? 공통점이 노가다라 그러니까 노가다. 뺑이 치고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신기한 거는 독일도 하면 잘했을 것 같은데 그 새끼들은 또 안 해. 이거는 또 반도체 조선은. 그놈들은 약간 키가 워낙 크니까 자동차, 공업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누구 성대모사라고 끝낼까 이 문구를 이것을 한석규를 한번 해볼까. 한석규는 전공이 아닌데 삼성전자 걱정할 시간 있으면 형 걱정이나 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